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상 소개에 앞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송고리즘으로 정했다고 알립니다. 왜 송고리즘이냐고요?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죠?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대로 하나씩 따라가는 방법,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. 제 인생도 선택도 제 나름대로의 흐름과 리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제 이름 송과 알고리즘을 합쳐서 송고리즘. 다소 엉뚱하고 느릿할지라도 그것도 제 삶의 알고리즘이니까요. 우리는 캐나다를 떠나 남편이 정교수로 임용된 국립대가 있는 한국의 한 도시 대전으로 이사를 했어요.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렸을까요? 사실 남편과 저는 초중고 대학까지 서울에서 지냈고 대전엔 연고가 전혀 없었어요. 엑스포 시절 한번 가본 게 전부였죠. 그러니 그 도시가 얼마나 낯설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? 대전을 돌아다니며 살집을 구하던 시기, 마침 코로나로 인한 유동자금이 시장에 풀리던 때였고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. 집값이 막 치솟기 시작하던 때였죠. 남편 학교 근처는 집값이 꽤 높았어요. 그래서 우리는 차로 25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 조금 많이 저렴한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. 대전 엑스포 때 지어진 집. 전셋값이랑 매매가가 비슷했거든요. 교수는 종신직이니 그냥 사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그 집을 구매했답니다. 고층을 싫어하는 남편과 저는 급매로 나와 500만 원이나 더 저렴한 6층을 선택하는 대신 창밖에 나무가 보이는 3층 집을 샀어요. 그 선택은 한국 주거 공간의 특징을 전혀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었더라고요. 저층을 더 비싸게 사다니. 집 상태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. 결국 완전 철거에 들어갔고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죠. 전 주인은 그 집에 15년 정도 살았다 했는데 15년 산 동안 집값이 2억도 안 올랐더라고요. 세상에,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면 마이너스 아닌가요?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온 그 해에 마침 1억이 넘게 올라 그분들도 냅다 파신 거죠. 세종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재테크를 생각했다면 저의 선택을 크게 말렸어야 할 그런 선택이었죠. 게다가 우리가 캐나다에 팔고 온 집은 그때 팔고 나서 3개월 후에 30만 불 정도가 올랐고 그 후로 지금까지 70만 불이 넘게 뛰었네요. 그렇게 보면 교수집과 맞바꾼 7억여 원. 이 선택이 과연 현명한 걸까요? 집 공사가 한창일 땐 서울 경기 쪽에 계신 부모님 댁을 오가며 지냈어요. 서울 구경도 하고 대전 유명한 성심당 빵집에 가서 빵도 한가득 사서 식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뭔가 그 시절은 짧은 한국 허니문 같았어요.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남편 이름이 걸린 새 사무실도 직접 봤어요. 남편 이름이 붙어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.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도 들고 정말 한국에 돌아왔구나 실감도 났고요. 그런데 이상했어요. 우리는 한국에 오면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고 이제는 자주 얼굴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양쪽 부모님 다 바쁘시고 대전엔 내려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. 어쩐지 물리적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예전 캐나다 살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기분? 한국에서 아이 학교 이야기도 할 말이 참 많아요. 여기민 하시는 분들 귀국 후 자녀 교육 걱정 많으시죠? 저희 아이는 한국어를 거의 못 읽는 한국 문맹 상태였어요. 그런데 한국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그때 미운 우리 새끼 책으로 제법 한글을 다 뗐어요. 그때가 캐나다로 따지면 이제 곧 5학년이 시작될 나이였죠.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. 그리고 또 공사를 시작했어요. 가만히 생각해보니 캐나다에서부터 들어가는 집마다 공사를 했네요. 이제는 좀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낡은 집을 싹 고쳐놓으니 확실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. 그렇게 조금씩 안정되자 대전 아랫동네인 전주, 보령 같은 데를 주말마다 여행했어요. 서울에서만 살아온 우리 부부는 그제야 서울 촌놈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. 한국에 안 가본 곳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죠. 그렇게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캐나다에서 메일이 왔어요.
캐나다를 떠나기 전 접수했던 저와 아이의 시민권 시험을 보러 오라고요.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선택 앞에 서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얻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결국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 솔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저처럼 선택 앞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해요.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안녕.